지금부터 열린민주당과 해외 서포터즈의 두 번째 줌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은 황희석 최고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먼저 오늘 시간 내주신 황희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미팅은 각자 즐기는 그 음료와 함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인데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지금 오후 4시 정도 됐고요. 그래서 저는 레드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쭉 보니까 차 마시는 분도 계시고 와인 마시는 분도 계시고 뭐 커피, 어떤 분은 맥주 이렇게 스포츠 음료 이런 거 마시고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찻잔에다가 보드카 이런 거 넣고 마시는 것도 같아요. 보니까 아까 컵은 보여주시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 안 해줘서 이 미팅을 통해서 서로를 좀 더 알게 되고 또 해외 지지자들이 어떤 도움을 열린민주당에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팅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는 챗에 올려주시고요. 시간상 다루지 못한 질문은 저희들이 모아서 미팅 후에 황희석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 해외 서포터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지금까지 약 20개국에 계신 분들이 오셨고요. 지금에서 모여 계시고 또 나이는 20대에서 70대까지로 열정과 에너지는 청년 못지않으신 그런 열린당을 사랑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한인들입니다. 이 정의는 노르웨이에 계신 신광복님께서 해주셨어요. 너무 멋져서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 미팅을 영상으로 접하시는 해외 열린이 분들은 꼭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황희석님과의 사진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황희석님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왕님 들려요. 안녕하세요, 황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황희석님께 그 질문을 드릴 뉴질랜드에 있는 신기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반갑고요. 그리고 사실 또 영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간단히 소개인데요. 열린민주당에서의 그 황변님의 공식 직함과 그 직함에 따른 역할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열린민주당에서 제가 맡고 있는 직함은 최고위원이고요. 역할은 최고위원 중에 한 명으로서 최고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리고 집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최고위원들과 특별히 달리 맡은 독특한 역할이 있는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저는 이런 역할을 해라 또는 이걸 맡아달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종의 그냥 리베로처럼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자유롭게 마음대로 우리 당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일정한 역할이 있으면 그냥 제가 자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좀 해달라고 할 때는 이걸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당헌을 제정을 했고 새롭게 개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당규가 지금 정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규 제정 작업을 제가 최고 책임자로서 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아시겠습니다만 나머지 검찰개혁에 관계돼서는 제가 주로 스피커로서 역할들을 지금 맡고 있는 셈이죠. 특별히 제가 스피커를 해달라고 어떤 지정된 건 아니고 우리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업무 분담이 좀 이루어진 그런 모양새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열린민주당이 그 총선 기간에 그 내건 공약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 둘씩 차근히 진행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해나가야 되겠지만은 황변님께서 특별히 열린민주당에 계시기 때문에 열린민주당과 함께 여기서 반드시 꼭 이루고 싶으신 한 가지가 있다면 덧붙여서
다른 당과 차별해서 특별히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해서 꼭 여기서 이루고 싶으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이 또 약간 질문이 좀 성격을 좀 또 다르네요.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막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최강욱 당대표를 법무부 장관을 일단 시키는 게 제일 그게 제 지금 이 양반을 법무부 장관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검찰 개혁을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 대표한테도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아무런 답을 안 해요. 본인은 부담스럽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짧게는 저는 그 최강욱 우리 의원 당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죠. 이번 정부 내에서. 그 일을 제가 끝까지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 저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네, 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뭐 최강욱 대표님 법무장관 시키는 거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황 변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안 되나요? 그건 뭐 열린민주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과분한 거고요. 일단은 그래도 가장 근접한 목표가 또 현실적인 목표가 최강욱 우리 당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최강욱 당대표를 앞세워서 검찰개혁을 더 밀고 나오고 저는 그 뒤에서 계속 옆에서 뒷바라지하고 뭐 또 보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제 현실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 다 같은 생각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떨까요? 이 사진이 아마 작년 2019년 10월 15일이나 그다음에 10월 25일이나 이 양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국회 법사위 장소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 법무부 인권국장하고 이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이셨던 시절 사진으로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시던데요. 네. 이제 그때 당시 뭐 온갖 그 경험을 다 하신 거로 이제 저희들은 그냥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이렇게 되돌려 생각해 보시면은 그 뭐 그때 어떤 상황을 이렇게 좀 압축해서 묘사해 줄 만한 그런 뭐 에피소드 있으신가 뭐 싶습니다. 10월 15일 이게 10월 15일 사진인지 아니면 10월 22일이나 10월 30일자 사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법사위가 두 번 열렸는데 두 번 다 제가 그 소위 말해서 장제원 의원과 주광덕 의원한테서 뭐 난타를 좀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아마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날 10월 15일 바로 전날에 그러니까 10월 14일이 되겠죠. 우리 조국 전 장관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법사위가 국정감사가 법사위에서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의 미통당 의원들 쪽에서는 그런 거겠죠. 뭐 닥쳤던 개 지붕치다 보는 격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장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를 아마 그게 뭐 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보다는 그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이 임명되는 그런 뭐 과정,
그다음에 그때 왜 내가 임명되게 되었는가, 그게 아마 좀 더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그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되어서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민정수석으로 계셨죠.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사실 저는 그러니까 2019년 7월경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사임을 하기로 서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고향인 창원에 마산에 내려갈 생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민정수석 시절에 다 오케이스러운데 얘기가 다 됐던 상황이었어요. 여보세요? 들립니까? 네, 그래서 되어서 있는데 이제 장관으로 지명이 되시고, 그래서 아직 사임은 저는 안 한 상태였는데 뭐 논란이 불거졌죠. 소위 조국 사태라는 뭐. 그래서 미통당 의원들 중심으로 또 언론들이 아주 그냥 날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시고 임명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또 조 장관을 지켜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아주 탈로 없이 임명이 되도록 저는 해야 될 임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권국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부임을 위해서 참 많이 뛰어다녔죠. 뭐 민주당도 뛰어다니고 정의당도 뛰어다니고 뭐 국회의원들 만나고 뭐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그 일을 한 1개월 이상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얘기를 할 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9월 9일 날 이제 임명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오후 4시인가 5시경에 간단한 약식으로 법무부에서 그 취임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 소임은 끝났다 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죠. 내 소임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장관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진영을 구축하고 새롭게 검찰개혁이든 여러 가지 법무개혁이든 하시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래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일단은 임명을 무사히 하셨으니 기분 좋게 저녁을 먹고 우리 아는 그 법무부 간부들하고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한 8시경이나 9시경쯤 됐는데 소주를 기분 좋게 마시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을 좀 맡아달라. 그리고 계속 남아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날 제가 밤에 바로 수락을 못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미 스케줄이 있었고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이 이미 다 소위 그림이 다 짜져 있는 상태였고, 그 일을 같이 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즉답을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장관께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현충원을 참배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9월 10일 날 아침에 일치. 근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아침에 이제 참배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도착해 있었는데 장관이 이제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이렇게 순간 눈빛만 이렇게 한번 이게 뭐 교환이 됐다고 그러나? 이렇게 눈빛이 서로 마주치는 게 있잖아요. 살짝 하는데 이 너무 처량한 눈빛이야 정말.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그냥 할 수 없다. 내 팔자구나.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 다음 슬라이드는 왼쪽에는 그 2012년에 민통당 시절 예비 후보실 때 포스터고요. 네. 오른쪽은 다 아시듯이 열린민주당 후보 포스터인데요. 둘 다 터프하고 집념 강하신 캐릭터를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 성격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거 여쭤보기 전에 이 왼쪽 포스터는 누가 만든 걸까요? 그 왼쪽 포스터는 아마 우리 그
제가 예비 후보 시절에 있던 그 캠프에 있던 그럼 사- 이게 공식 포스터인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공식 포스터가 아니고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웹 잡어 비슷하게 아, 돌리는 거 SNS상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진은 같이 당시 집회에 나왔던 우리 제가 아는 캠프에 있던 사무국장 그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든 것은 아마 나중에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비서를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만 그 제 캠프에 있던 분이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네. 이렇게 정말 터프한 성격이신지 실제 성격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 성격은 잘 모릅니다만 원래는 굉장히 예민한 거는 맞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사실은 오늘 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나오려고 할 때 굉장히 잠을 일찍 깼어요. 한 3시 반. 한국 시간으로 3시 반.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약간 예민한 스타일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는 굉장히 여렸어요. 소심하고. 근데 이제 좀 바뀌기도 한 것 같아요. 대학 때까지는 굉장히 대학 초년생까지 굉장히 소심했어요. 누구한테 나서지도 않는 거고 앞에 나가서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살다 보니까 성격도 바뀌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2012년이나 지금이나 그 황혜성님 하면 딱 검찰 개혁이 떠오르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의 검찰에 대한 생각이나 뭐 느낌 이런 게 변화가 있나요? 그 당시가 제가 11년이고 12년 요 무렵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8년, 9년, 10년 이렇게 된 거죠. 8년, 9년 이렇게 된 건데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뒤고 또 검찰들이 농가를 많이 부렸죠. 한명수 총리 이 사건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고 뭐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은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차이가 생겼다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제 얼굴도 변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제가 법무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검찰의 내부에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검찰청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법무부의 상당수의 간부들이 또는 직원들이 검사들이고 검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뭘 또 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과 행동들을 다 좀 곁에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통제해야 되는가 바꿔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의 노하우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 바뀐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단답형 스피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써니님께서 주실 건데 그냥 생각이 딱 떠오르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써니님? 언뮤트 하시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게 5개인데 그 질문 외에 한 가지 추가.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혈액형요? 네. AB형입니다. AB형. 오케이. 그러시고 지금은 자꾸 하신 유명인들 중에서 혹시 본인이 한 분을 살려내실 수 있다. 그러면은 바로 떠오르시는 분. 저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 오케이. 저 이유는 안 여쭤봐도 되죠? 아니 뭐 얘기해도 돼요. 짧게 이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제일 선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살려내면 새롭게 방향을 엄청 달라지죠. 그 기틀을 처음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러시면 또 이제 이것도 허무맹랑한 질문이죠. 초능력이 생겼다. 그러면은 네? 지금 당장 초능력. 그럼 당장 뭘 하고 싶은 거? 뭐 초능력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오, 오케이.
그러시고 뭐 여러 가지 잘하시는 게 많으신데 그 중에서 남들보다 확실히 뭐 딱 잘하시는 거. 근데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저는 딱히 잘하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아마 이 모양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딱히 잘하는 거는 정말 없어요. 남들보다 뭐 한다 이런 건 정말 없어요. 지금 커피 드시고 계세요? 네네. 커피 보통 드실 때 이제 우리 질문이 이제 황희성님이 미국에 왔다. 그럼 우리가 오더를 해줘야 된다. 커피를 뭘 해드릴까요? 오더를? 다방 그 플레이버. 커피, 네, 플레이버가 없는 단순한 그냥 아메리카노, 진한 거.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뜨거운 아메리카노. 보통은 뭐 둘 다 아무 때나 먹습니다. 그냥. 더울 오케이. 때는 뭐 시원한 거 먹고. 커피 좋아하시네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메리카노 많이 좋아하시니까. 네. 그러시고 이제 오늘 점심으로 뭘 드실지 모르지만 이제 중국집에 가시면은 짜장면, 짬뽕 어떤 거 선택하세요? 보통 둘 중에 하나라면? 짬뽕. 짬뽕. 오케이. 탕수육은 부먹, 찍먹.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옆에 동행이 한 사람들을 먹어요. 네, 단답형 스피드 문제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수산나님 들리세요? 네, 들려요. 제가 네, 수산나님 하세요. 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황변님 유튜브에서 찾았거든요. 이 사진이 보니까 이제 광우병 촛불 집회 때 활동하셨던 사진인 것 같고, 그래서 황 변호사님이 이제 2002년부터 민변 활동하시면서 광우병 촛불 집회라든지 용산 철거민 변호인 중소 상인 살리기 운동 그리고 뭐 낙검수 김어준 변호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에 좀 오실 이렇게 누구지 이분 굉장히 인상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봤을 때 온라인상에서 있던 편지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분이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이제 이렇게 잡혀갔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고마운 소식들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열린민주당 홍보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렇게 미스 USA도 이렇게 나르고 저 친구들 단체방 이런데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홍보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 많이 하시면서 이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대변하신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용산 참사 사건이죠. 일단 사람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정말 경찰이든 검찰이든 진짜 너무 황당무계하게 일들을 처리를 해왔고 또 법정에서 저희들이 재판을 할 때도 판사들이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정말 요새 말하는 뭐 법과 원칙은 저리 가라 이런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라서 아무래도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날 변호인 쪽의 모두 진술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무엇을 주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이든 사실적이든 그거를 모두 진술을 제가 했었는데 그 모두 진술을 하면서도 제가 울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게 아마 제일 가슴에 굉장히 크게 남아 있죠, 아무래도.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여기 한 군수님께서 계신데 한 군수님께서 어떤 인연이 있으시다고 황희석님과 그래서 그 인연에 대해서 어떤 인연이신지 짧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스피커 이거 키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황희석 변호사님에 대한 호칭은 아마 저에게 제일 뭐랄까요?
잘 어울리는 호칭인 것 같습니다. 저의 변호사님이셨고요. 아까 그 자료 중에 2008년에 그 광우병 사진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 2008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회사 퇴근하고 야간에 이제 참여를 했다가, 이건 그때, 예, 모 사이트에 올렸던 글이 아마 제 글을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밤 자정이 넘어서, 그때 마침 당시 제가 좋아하던 국회의원 분이 오셨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노회찬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전의경들 그리고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서로 이제 격려해 주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집회 후미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노회찬 의원님 좋아해서 이제 앞으로 연설대로 앞으로 이동했다가 연설 듣고 이제 가시는 모습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그대로 연행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강남의 모 경찰서로 이제 연행이 됐을 때, 그때가 밤이 12시가 넘었으니까, 근데 변호사님께서 아마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셨었어요. 그때 민변 소속으로 오셔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너무 걱정 마라, 좀 위안도 시켜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저한테 150만 원, 예, 벌금 부여를 했었고, 제가 불합리하다 해서 정식 재판을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또 저의 무료 변론을 맡아주셨었고요. 그 재판이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1심 끝나고 제가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소가 언제 끝났냐면, 제가 2014년에 대한민국을 떠나왔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10월 달에 2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그때 제가 광우병 촛불 참여했을 때는 총각이었는데, 그 재판이 2심까지 끝나고 났는데 저는 두 아이의 아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해서 연행부터 해서 1심, 2심, 2014년 10월 2심이 끝날 때까지 제 무료 변론을 맡아주셨던 변호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황희석 변호사님이란 호칭은 아마 저에게 제가 제일 부르기에 편한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2016년 10월에 5월이었구나. 그때 저기 스페인의 무르시아라는 지방에 이제 세계 변호사 축구대회에 오셨을 때 먼저 연락이 주셨어요. 변호사님께서 먼저 연락 주셔서 같이 마드리드에서 저녁 식사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황희석 변호사님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아까 뭐 2012년에 예비 후보로 나오실 때 검찰과의 전쟁 이렇게 뭐 자료도 있고, 작년에 많이 검찰과의 이슈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뭐 검찰과의 뭐 전쟁 이렇게 하면 뭐 최강 당대표님 그리고 뭐 황희석 변호사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8년 연행됐을 때도요, 이미 황희석 변호사님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 기소청 만들어서 분리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미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기억에 많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고요. 뭐 표현은 많이 못했지만 늘 지켜보고 있었고 또 멀리서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 선생님이 나는 뭐 다들 외국에 계시잖아요. 외국에 계시는데 마드리드로 스페인으로 가신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가족을 데리고 한 고국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뭐 그쪽에 더 많은 꿈이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애도 같이 이렇게 있는 나라에서 그걸 떠난다는 게 저도 좀 뭐 얘기 듣고 보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어쨌든 지금 화상 미팅으로 만나고 있는 분들이 다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살고 있고 멀리서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마음이 좀 다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호사님도 제가 떠나왔던 때 그 중에 이유를 몇 가지는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2014년에 이제 떠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떠나온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컸었던 이유는
저는 2012년 12월 19일을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느낌을. 그 선거날 딱 이길 줄 알고 축배자는 준비해놨다가 제 생각과 예상과 달리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힘들었었고 삶이 계속 좀 왜 그랬냐면은 뭐 겨우 그런 거 가지고 뭐 힘드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거였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이제 광우병 연행돼서 정식 재판 신청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재판이 계속 연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사안이 깊다 보니까 그래서 뭐 법원에서 재판 날짜 잡혔다 그러면 이제 회사 연차 내기도 하고 근데 또 이틀 전에 3일 전에 또 갑자기 취소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 많이 지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이명박 정권을 보내고 나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꿈꿨는데 12월 19일 날 이렇게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헤어나지 못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껴서 떠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 두 가지 있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그러니까 그 황희정님 그 보면 공부를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감히 갈 수 없는 서울대학교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조지타운 로스쿨도 95년에 갔다가 96년에 우등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뉴욕 그 변호사 자격증도 푹 따버리시고 비결이 있으신지. 이제 그 시험 잘 치는 사람이 원래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잘 나고 뭐 이런 게 그 연구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험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제 같은 사람이 시험 적합형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 간 것도 뭐 시험을 잘 치는 요령을 잘 알고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 뭐 제가 뭐 지적으로만 굉장히 뭐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제가 뭐 같은 대학을 갔을 때도 우리 친구들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뭐 저는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뭐 스스로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게 겸손 뭐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시험을 칠 때는 굉장히 좀 집중하는 그거 또 시험을 어떤 식으로 뭐 한다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요령을 잘 안다라고 할까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미국에 온 지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스타벅스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딱 주문을 하는데 이름을 달래요. 그런데 제가 패스포트에 나와 있는 풀네임을 줬어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한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이름이든지 주면은 그냥 제 커피 찾아서 주려고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그렇게 앉아서 막 스페링을 SEO 막 이러면서 줬었어요. 그게 네. 저의 미국에 이제 처음에 왔을 적에 미국에 와서 다음날 스타벅스 가서 저한테 생긴 일이라서 지금도 커피 주문할 때마다 저 혼자 그냥 웃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좀 사셨을 때 뭐 이런 종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딱 추억에 남는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미국 생활에서? 추억? 추억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말씀 그런 종류의 추억은 뭐 별로 겪어보지를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 처가 뭐 미국 생활을 저보다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의 길잡이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곤란함 같은 거는 없고 에피소드는 미국에는 변호사가 정말 많구나. 뭐 그런 거를 한번 느낀 적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우리 한참 걸어가야 돼요. 보통 한 1km 이상은 걸어가야 되는 곳인데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반바지에다가
색을 하나 메고 백팩 비슷한 거죠. 이렇게 메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나이가 그때는 뭐 40살 정도로 보이는 정도, 뭐 이 사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말을 걸었죠. 집에 가냐고.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로 뭘 공부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도 뭐 이렇게 뭐 묻기도 했는데 자기는 집에 가는데 변호사라는 거예요. 학생이 아니고. 근데 반바지 입고 색을 메고서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고 마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게 변호사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가. 실제로 제가 그걸 뒤져본 적도 있죠. 그래서 미국은 정말 변호사의 나라구나.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매우 많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미국 변호사인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드릴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 이거 제가 여쭤볼게요. 네. 대학생 때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 조금 해주시죠. 어느 쪽이 황변님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그러니까 둘 다 안경을 끼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그 왼쪽에 그입니다. 왼쪽에 뭐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청년이요.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처음에 얼핏 사진 보고 이 왼쪽은 소위 이제 저희 뭐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소위 첫 담배를 배우는 것 같아요. 황변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학창 시절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진 보면서. 네. 이 사진은 87년 또는 88년 요 무렵의 겨울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이고, 그때는 뭐 눈이 좀 많이 왔었죠. 그래도 지금 때보다는 눈이 아주 소복하게 쌓였는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같은 법대 친구고요. 왜 마로니에를 갔냐 하면은 마로니에 근처에 그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 치대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렇게 옛날에 같이 하숙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참 많이 도와줬는데, 이 당시에도 제가 소위 말해서 도발이를 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 때 사진이 지금 남은 게 하나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이 어떻게 여행이 몇 개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어떻게 디지털화 시킨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얼굴을 안 비추려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친구가 찍은 거죠. 그 상황이었고, 저도 담배를 그때는 많이 폈었는데, 왜 이렇게 볶음 담배라고 그러나요? 우리 볶음 담배 피우듯이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얼굴을 가리기 위한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만 제가 얼핏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좋은 정보 저도 알았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저도 이용하겠습니다. 당당해야 된다, 어디 가서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시절 때 중학생 노래 자랑이겠죠. 무슨 경연 대회에서 가곡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확정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상은 우수상을 받았죠. 2등상을 받은 거죠. 2등상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 일종의 약간 농간이 있다는 거를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된 거고, 정확한 대회는 큰 대회는 아니고요. 군에서 하는 그 학예회라고 그러나요?
뭐 예를 들어 수필도 쓰고 시도 쓰고 뭐 이렇게 글씨도 쓰고 노래도 하고 합창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독창을 나갔는데 가곡을 두 곡을 부르는 거였어요. 가곡 지정곡이 하나 있고 자유곡이 하나 있고 그래서 가곡 두 곡을 불렀는데 채점을 했다라고 채점 결과를 제가 우리 음악 선생님부터 들었습니다. 1등이다라고 이제 해서 저도 제 생각에 제가 잘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등이라는 소식을 듣고 점심을 맛있게 먹었죠. 먹었는데 점심 먹고 나서 1시, 2시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을 주고 하는 시상식이 있는데 갑자기 우수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수상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이게 왜 그런지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죠. 들었더니 그 일종의 이게 뭐 사회적 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학예에 출전한 여러 가지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가 있는데 그 2등을 했던 그 여학생인데 학생이 속했던 학교가 상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특히 최우수상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최우수상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그나마 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독창이었던 것 같아요. 독창에. 그래서 그 양반에게 최우수상을 주기로 아마 했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뭐 이런 건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약간 이게 세상이 이게 맞나라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확한 팩트는 제가 우수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최우수상은 아닙니다. 네,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은 사실 방금 어떤 분이 이제 질문했다시피 목소리가 모든 여기 참여하신 분들 또 방송에서 보는 분들 황변님 그 목소리 들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 목소리가 참 좋으셔서 노래도 그 목소리면은 대단하실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좀 무리인가 싶고 해서 그건 조금 미루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 서포터즈들이 그 황변님 좀 응원하고자 그 노래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이제 운동권에 관련된 그런 노래들인데 노래를 조금씩 나눠서 우리가 연결해서 몇 곡을 불렀고 이 곡을 만드는 도중에 이제 부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모두 이 곡의 가사 내용이 이게 마치 우리 열린민주당을 위해서 만든 곡이 아닌가 오래전에 그런 생각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한번 들어보시죠.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부르겠지 조금한 얼굴로 밤낮으니 옥도 야간 밤에 잘 잤느냐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거울로 고된 땀방울 함께
펼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우리 열린민주당 특히 우리 말짱왕 황희성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상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 뭐 말이 안 나오네. 원래 해외에 나와 있으면 다들 더 절실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 만들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들으면서. 다들 너무너무 열정적이시고 간절하시고 특히 황희성님 생각하는 마음 다들 있고 뜨거우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죠. 아무래도 고국을 벗어나 계시니까 더 마음이 간절하고 애틋하다고 해야 될까요? 애틋하죠. 애틋하고 그 마음이 저희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우리 후보들 또 의원님들 다들 그런 꿈을 안고 그런 희망을 다 온전히 저는 다 받들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들 제가 뭐 팔자란 말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팔자고 운명이고 각자 해야 될 몫이니까 저희들 뭐 그냥 아무런 그 뭐랄까요 그리낌 없이 다 받들 끄고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그거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갈까요? 다음은 저희 그 스피드 퀴즈죠? 스피드 퀴즈가 아니라 스피드 질문이죠? 네, 그러면 소피아님. 네네. 지난번 안원구 사무총장님하고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체력이 좋으신 분이 누군가 하고 여쭤봤었어요. 그때 대답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제 거든요. 체력이 굉장히 좋으시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제일 체력이 좋다고 그러는데 약간 꿈이 끊겨가지고. 네네. 예, 황희성. 글쎄요, 네. 그런가요? 황희성 그 변호사님을 뽑으셨어요. 네. 글쎄요. 비결 제가 원래 저질 체력이었어요. 굉장히 약골 중에 약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네. 좀 그 전혀 좀 생소한 얘기죠. 그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 학생 시절에 선생님 훈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장에 도열을 했잖아요. 마치 군인들처럼. 지금은 굉장히
이게 뭐 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전교생들을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운동장에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했었죠. 소위 잔소리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6월 말인가 7월 달일 것 같아요. 7월 달인 것 같은데 그 더운 여름에도 땡볕에 애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서 훈시를 하고 했었는데 그날 제가 졸도를 했었어요. 앞으로 그대로 이렇게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가 된 거죠. 페인트가 이게 완전히 어질어질하다가 탁 쓰러졌는데 일중시업 이렇게 해야 뒤로 이렇게 일중시업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푹 쓰러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일자로 그렇게 하다가 제가 턱을 찧었어요. 사실은 턱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뒤에 일중시업 한 상태로 쓰러졌는데 그래서 지금 턱에 약간 흉터가 있죠. 이건 비밀입니다만. 그리고 그 다니시면서 여행도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뭐 추천하고 여기를 한번 가보라 추천하고 싶으신 곳이 있는가요? 뭐 국내도 좋고 국외도 좋고요. 저는 뭐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바이칼호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바이칼. 바이칼호. 바이칼호가 어디 근처에 있죠? 바이칼 호수는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근처에 있는데 제가 2017년 이제 법무부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우리가 6월 중순경에 6월 말부터군요. 6월 말부터 친구들과 함께 14명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하바롭스크에 갔다가 하바롭스크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르쿠츠크에 가서 이르쿠츠크에서 4시간 반 정도의 차를 타고 바이칼호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바이칼 호수에 제가 저희들이 한 일주일간 있었어요. 네. 저희 그 모임에도 러시아 계시는 분 계세요. 어디 계신가요? 여-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글쎄요, 오늘은 못 오셨어요. 네. 근데 아까 네. 보신 영상 그러면- 중에 죄송해요. 아까 보신 영상 중에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이렇게 서서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분 따님이세요. 러시아. 예. 그러면 안원구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단님 계십니다. 네. 네. 그때 안원구 총장님께도 드렸던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황희성님께서 가보고 싶으신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세계 예, 세계 하세요. 아직 가보지 않으신 곳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보고 싶으신 어느 다른 이 전 세계 중에 어디 가고 싶으신 나라가 있으신가요?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써니신가요? 캘리포니아 계신 것 같고요. 그죠? 잘 안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네. 계시고, 그 다음 또 뉴질랜드 계시고, 마드리드 계시고, 캘리포니아고, 싱가포르도 계시고요. 버지니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시면 보여요. 오른쪽으로 미시면 다른 분들도 보여요. 아, 그래요? 많이 계신가요? 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다 가본 곳인 것 같은데, 뉴질랜드는 안 가봤네요. 오클랜드도 안 가봤고. 밴쿠버도 갔었고, 버지니아는 제가 살던 곳이고, 시애틀도 가봤고, 여기도 계시는군요. 다른 분들도. 그다음에 또 안 보이는데.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남아공을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아공을 남아공 가봤어요.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남아공을 왜 가보고 싶냐면 실제로 갔었어요. 갔는데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갔었는데 가서 그냥 거의 죽도록 일만 하다 왔어요. 일만 하고 뭐 요하네스버그랑 프리토리아랑 다 갔는데 그냥 일만 하다가 돌아온 그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사파리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해안가에 가서 백상아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남아공에 그것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저기 줄루족들이 흑인들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줄루족이 핍박받았던 여러 가지 이런 그 역사적 현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못 봤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사진 보이시나요? 저 그 페이스북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토바이 부릉부릉 라이더신 줄은 몰랐어요. 언제부터 타기 시작하신 거예요? 타기 시작한 것은 타셨나요? 타기 시작한 것은 작년 이맘때예요. 작년 6월, 7월 이맘때부터 타기 시작을 했고 네. 실제로 좀 약간 대형, 약간 큰 오토바이, 큰 바이크를 몰기 시작한 것은 올 초부터예요. 그리고 어떤 매력이 있나요? 매력은 자유죠, 자유. 그리고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을 직접 맞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매력이고,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원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이 고속도로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존 옛날 그 지방도 조그만한 도로들은 차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바이크가 돌아다니기에 사실은 굉장히 편한데 다만 저는 서울 인근에서는 저게 타기가 쉽지는 않아요. 너무 교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향 동네 근처에 놔두고 우리 고향에 갔을 때 우리 고향 동네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런 게 그분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지리산도 가고 그렇게 하는 곳인데 저 사진은 뭐냐면 장소가 어디냐면 남해예요. 남해. 우리 남해 섬 있잖아요. 남해 섬. 거기입니다. 남해 좋죠. 네. 다음 질문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보자 X가 채널 A와 채널 A 검은 유착 그걸 이제 제보자 X가 제보하시면서 황변님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이런저런 방송 인터뷰 많이 봤는데 그분이 찾아왔던지 아니면은 그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어땠어요? 이제 이분은 예전부터 사실은 뭐랄까 우리 민병덕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민병덕 변호사라고 안양에 이번에 의원이 됐죠. 안양에서 이석현 의원하고 당내 경선에서 이겨서 그다음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민병덕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에서 계속 법률 업무를 좀 많이 담당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업무상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랑 민병덕 변호사가 있는 그 사무실의 변호사들하고는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제보자 X께서 이 사안 자체는 검찰과 어떻게 보면은 크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열린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제일 큰 목표로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또 제가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찾아온 거는 맞고요. 저를 만나자고 해서 찾아온 거는 맞고 저는 맨 처음에 안 믿었죠. 믿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누구지?
제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거 혹시 무슨 덫을 놓은 게 아닐까, 트랩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일순간 했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할 수밖에 없었죠.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서 야, 이게 갸우뚱 했는데 그 중간에 이분을 소개해가지고 저를 연결시킨 변호사가 믿을만한 변호사예요. 그래서 같이 좀 보자고 그랬죠. 같이 만났고 3명이 만나서 쭉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분이 기존에 그 민명덕 변호사나 그 사무실하고 계속 해왔던 일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신뢰를 하게 된 건데, 그러지 않고 액면상으로 그냥 그 얘기만 들어놓았다면 정말로 저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말해서 뭐 트랩을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일순간에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뭐 전적으로 신뢰하죠. 그게 뭐 명백한 사실이고. 그래서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그날 가져온 건 아니고 맨 처음에 설명만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니까 이거 뭐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꼼짝없이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겠구나라는 방향을 좀 세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총선 때 이게 밝혀져서 그렇지, 밝혀지지 않고 원래의 각본대로 이동재와 한동훈의 각본대로 이것이 진행이 됐다면 아마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은 거의 명백한 것 같아요. 제보자 X가 상당히 큰 용기를 발휘해 준 것은 분명하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제보자 X가 뭐 편안하게 지금 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계속적인 압박은 들어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법세련의 고발 때문에 또 불려가게 생긴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가족들도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의 조니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꼭 영화 같다고 하세요. 첩보 영화 같다고.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누군가가 이걸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도 될 거고요. 요즘 제가 어느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 거 모르겠는데 이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영화가 잘 안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답답하다 정말. 다음 질문 제가 또 할게요.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사실 좀 국민들이 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가 미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조속히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많고, 또 이제 지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면 이런 일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수처는 뭐 다초를 시키려고 검찰하고 소위 미통당은 뭐 계속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서 딜레이를 자꾸 시킴으로써 뭐 이렇게 공수처의 출범을 막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검찰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이 사람들을 수사와 기소로 엮을 수 있는 사건들을 계속 찾고 다닐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하면서 유재수 뭐 감찰 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실제로. 근데 또 다른 걸 찾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의 꼬투리만 있어도 이것을 아주 하위 공직자가 또는 청와대에 아주 뭐 정말 파견된 일개 그 늘공 있잖아요, 늘공. 청와대에 파견된 공무원의 비리가 있어도 그것을 대통령으로 연결시키려고 아마 작전을 짤 거고요. 이 두 가지 트랙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원천적인 해법은 사실 법 개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어요. 뭐 민주당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공수처 추천 과정에 대한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서 미통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시한을 정해서 국회의장이 통보를 하고 그 시한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추천위원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규칙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제가 조금 모호한 점이 있어요. 왜냐 법률에는 원내 교섭단체 두 곳에서 쉽게 말하면 여당과 야당 교섭단체가 지명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약간의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출범이 지연되니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그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어떻게 조속히 마무리할 것인가.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추미애 장관이 어제 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어제 또 발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빨리 해임시켜버리는 게 가장 속편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윤석열 총장이 있는 한에서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들이 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압박을 하고 또 의원들께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니겠는가. 최강욱 의원이 또 뭐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더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께서 지금 또 직접 촛불을 들고 나서시는 그런 수고를 저희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최종의 카드여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에 대한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죠. 그리고 그걸 하도록 계속 옆에서 경계를 하고 꾸짖고 또 책례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 일만 일단 열심히 해주시면 하면서 좀 열심히 지켜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우리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나머지 일을 사실은 다 전부 공직자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해외에 계신 그 열린민주당 지지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하신 말씀 외에도? 사실 뭐 예전에 대통령께서 여러 대통령들께서 외국을 방문하셔가지고 교민들을 만날 때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고 고국을 잊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잘 뿌리를 내리시고 그런 상투적인 말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모두가 국민들 이제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변함 없는 마음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킹이 이렇게 쉽게 되는 세상인 줄 제가 몰랐는데 이런 장에서 항상 서로 자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올 초에 1월 달에 사임을 하고 나서 원래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7월 다음 달에는 제가 이제 뉴욕과 DC에 있으려고 한 달간은 있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냥 무산되어 버렸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제가 한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있고 또 저희 친구들 선배도 뉴욕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얼굴도 보고 서로 얘기도 나눌 게 좀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한동안 제가 미국을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7월 달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가 아마 이걸 좀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모두 다들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모두 또 평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꼭 다시 외국에 계시더라도 제가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환영식 권하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꼭 같이 꼭 오세요. 그러면 다음은 혹시 저희 그 해외 서포터스들이 만났으면 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열린민주당에? 우리 이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오늘 같은 모임요? 네. 다 한번 보시죠. 왜 우리 후보님들 다들 한번 중에서 제일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진영의 후보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최강욱 당대표는 원체 지금 또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당연히 최강욱 당대표를 여러분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원체 요즘 일이 많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순서는 아마 주진영 후보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울보 주진영이라고 지금 누가 쓰셨어요. 주진영님 울보시라고. 예, 꼭 만나뵀으면 저희도 정말 기대 크고요. 그러면 오늘 미팅은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해외 친구들의 인사말로 오늘 미팅을 마치고요. 그 마치고 나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안원구님 미팅 때도 안 가시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여운이 남으시는지. 계시면은 스피커 퀴고 다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있을 거니까 그러면 다음 우리 해외 친구들의 인사말로 일단 미팅을 마칠까요? 보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황희석 변호사님과 만날 기회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순간을 저희가 사진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카메라 앞으로 다들 와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 다들 켜주시고 제가 지금 2번을 찍어야 할 것 같아요. 한 화면에 다 안 담길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서는 열린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그죠? 그럼 제가 캡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를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만들어주세요. 자,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네. 잠깐만요. 저장 좀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으로 제가 가볼게요. 네, 두 번째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번에 찍을 사진은, 열린민주당을 힘내라. 힘내라는 메시지를 이제 몸으로 담아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다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좀 저장해 놓을게요. 네. 그러면 뮤트 해주세요. 네. 황희석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적폐청산 부탁해요. 검찰개혁 응원해요. 마지막으로 열린당 열린민주주의 파이팅! 또 뵐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특히 그 시간대가 서로 달라서 굉장히 그 힘든 시간대에 계신 분들도 유럽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참여를 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